안녕하세요. 슈마론 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날 더운 날의 수요일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딱 온라인 강의로 듣기 참 좋은 날씨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좀 더운 날씨, 이제는 정말 여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강의 전략으로 오늘 이 시간 40분 알차게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교수 인사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태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렇게 6월 증시 이틀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직고점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시도가 이어지는데요. 물론 장중 탄력은 오전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종목별 흐름까지 볼게요. 시황센터로 갑니다. 네, 오전보다는 오후장에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그간 조용하게 좀 강했던 시장 분위기가 현재는 살짝 꺾인 상태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현재 1포인트 가깝게 오름세 기록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22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좀 늘었죠? 14조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는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3,240선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빠르게 상승 탄력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유지 중이고요. 3,220선은 방어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에는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347억 원 팔자세입니다.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825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은 2,360억 원 매수 우입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그래도 더 많은 편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기계 섹터가 무려 4%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운수창고 섹터는 항공주들의 영향으로 2%가량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현재 대형이나 중소형 건설 종목들까지 모두 좋은 상태인데요. 건설업종도 1.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이목재와 보험이 1% 안쪽에 상승폭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현재 구간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보시겠습니다. 네, 의약품 쪽이 그동안 살짝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1.5%가량 하락세를 기록 중이고요. 전기가스업도 1% 넘게 하락합니다. 그동안 좀 상승을 했었던 소비주들 위주에서는 음식료품과 섬유유복이 현재 0.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약간의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죠. 먼저 반도체 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로 방어 중인데요. 87,0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SK하이닉스는 1.5%가량 밀리며 12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택트 쪽에서는 네이버는 1% 가깝게 밀리고 있는데요. 카카오 보합권으로 그래도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126,500원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최근에 이 2차전지 쪽으로 경쟁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외국계 이런 매도 리포트 발 악재들도 있었죠. 오늘장 LG화학 보시면 2%가량 하락하면서 808,000원 지나가고요. 삼성 SDI도 1%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1.8%가량 하락세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1.8%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유플라이마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오늘장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자동차 쪽 체크해보시면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해외 쪽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고요. 오늘 현대차 강보합권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역시나 0.8% 오르고요. 86,300원 지나갑니다. 포스코도 오늘은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35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두산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갖고 있는 호재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도 심상치 않았는데요. 특히나 두산중공업,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원전 쪽으로 초소형 원전 분야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4%가량 오름세고요. 22,550원을 지나갑니다. 네, 인프라코어나 바켓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의 인프라빨 수혜도 받고 있고요. 또 두산 인프라코어를 체크해보시면 이 사업과 투자 부문으로 분할을 하는데요. 이달 29일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그 전에 매수를 하라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나왔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8% 오르면서 14,4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과 두산 퓨얼셀도 현재 7%가량 상승세 나타나고요. 두산도 5.9% 오르면서 88,900원 지나갑니다.
네, 오전장부터 그리고 움직인 섹터들이 바로 항공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국제선이 조만간 재개될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인천부터 괌 노선의 운항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제주항공도 오는 8일부터 인천과 사이판 노선 운항을 1년여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제선 소식 오랜만에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공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24% 오르면서 4,115원 지나가고요. 나머지 진에어나 대한항공, 제주항공까지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요. 980포인트 터치하면서 0.4%가량 하락합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전장에서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바로 빠르게 하락 전환했고요. 낙폭이 좀 깊어졌습니다. 12시 구간 그래도 1저점 잡으면서 이후에는 살짝 반등을 줬는데요. 현재 구간 약보합권에 가까운 시세에 기록하면서 980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 오늘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은 1,229억 원, 기관은 63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비교적 어둡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2%가량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HLB도 보시면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장 차익 매물이 5% 가까이 하락세를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3,850원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고요. 시젠도 5%가량 급락 나오면서 64,600원에 지나갑니다. 네, 반면에 현재 게임 섹터들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면요. 야심작인 오딘이 29일 출시가 됩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오늘 1.3% 오르면서 53,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연속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바로 CJENM입니다.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1.5% 오늘까지 16만 8천 원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체크해보시면요. 1% 안쪽으로 대체적인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요. SK머티리얼즈, 알테오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현재 구간 1% 안쪽에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체크해보시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부터 윤석열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책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장시간 회동을 가졌는데요. 윤 전 총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관심을 보였고요. 또 지역 균형까지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오늘 자연과 환경도 상한가 진입했고요. 히림이나 누리플랜 구경 GNM까지 현재 구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쪽으로 살펴보시면 프롬파스트와 이화공영이 두 자릿수대 시세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강의 본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강의, 시장과 관련된 내용과 섹터 내에서의 답을 찾아보는 두 가지 주제를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보시죠. 다시 가까워진 정상, 6월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시죠? 3,240선까지 오늘 회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직전 달의 고점까지는 한 10포인트 조금 넘게, 그리고 1월에 최고가였던 3,266선 장중 고점 기준인데요. 이때까지는 20포인트 살짝 넘어가는 수준까지 정말 고지가 눈앞에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펼쳐질 6월은 과연 어떤 그림일까 기대감과 설레임이 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증시 전망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먼저 예상 밴드 여쭤봅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5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역시 1.78% 월봉 기준으로 7달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예상 밴드 상단이 더 높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누구는 6월 달에 폭락 나온다 그러고 누구는 횡보한다 그러고.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클 건가 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상단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자, 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뭐 하락할 요인이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일단 네. 보조 지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업종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업종 차트 보시면은 지금 진짜 완벽한 정배열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뭐 1월 달만 해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이때부터는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전 고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위치를 잘 보시면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60일 이평선도 이제 위로 올라가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양의 구름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보조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 밑에 있는 이게 이제 스타캐스틱인데 이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매수 사인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얘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이 나왔어요. 사라 이거죠. 지수 더 간다. 그럼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결국 추세가 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추세는 또 밑에 이제 MACD를 보면은 이 MACD 역시 이 기준선 위에 있다라는 건 얘가 정배열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얘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결국 뭐 모든 보조 지표가 지금 우상향이고 여기서 얘가 꺾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뭐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이 하락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얘가 눌림이 나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 3170 아니면 뭐 최악은 뭐 한 3110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거기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상단은 저는 이 3266은 가볍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달 아니면 7월 초에 3300을 한번 터치할지 그러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를 좀 보자. 맞아요.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그렇죠. 주셨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름대는 뭐 우매 구름대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감히 82,000원은 그냥 누워도 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이 82,000원 여기를 뚫고 가게 되면 분명히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한 요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재용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오늘 이제 재벌 총수들 청와대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다과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8월 15일 날 가석방 쪽으로 청와대에서도 조율이 정해졌다. 그러면 결국 이재용이라는 카드가 발표되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 변곡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 여기가 이제 81,150원인데 오늘 81,400원까지 갔죠. 지금 이번 주 20일선 회복하네요, 전문가님. 예. 지금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토캐스틱이 언제부터 얘 매수하라고 사인이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매수하라고 사인 나왔어요. 즉 이 78,000원. 이 자리부터 삼성전자 매수해 해놓고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이 MACD 같은 경우 추세가 지금 구름대 밑에 있어. 그러니까 얘가 60일 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름대 밑에서 지금 이제 얘도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 난 상태에서 얘가 이 기준선을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올라가도 거기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 의해서 오히려 장 마감 이후 그 뉴스가 나면 갭 떠버리겠죠. 그러한 모양새도 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86,000원 여기까지 충분히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수급들의 힘에 따라서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봐야 되고 네. 더더욱 중요한 거 한번 수급 한번 볼까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한번 세게 말일날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팔지를 않아요. 이거 뭐 산 거는 아니지만 팔지를 않는다라는 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얘네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닫는 거죠. 관망하고 지켜보고. 여기서 한번 네. 그동안 공매도 친구 한번 숏 쳐가지고 한번 올렸다가 다시 공매도 칠까? 그러한 순서대로 생각을 지금 포인트. 갖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8.15 사면 이야기가 한 보도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진 이야기고요. 물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정리가 안 돼서 사면 대상 아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 그룹의 오찬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힌트가 나올지 여부는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될 변수다. 다만 삼성전자의 조금 달라진 행보와 함께 이달에 3,300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주셔서 주도주가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그 근거를 조금씩 좁혀볼게요. 그러면 6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요. 사실 FOMC가 가장 또 3월, 6월 아주 큰 빅 이벤트로 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월간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 삼성전자 외에도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는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어떤 포인트들 주목하시나요? 네, 일단 먼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내마녀의 날
네마이너 우상반기. 엔화 있죠. 네. 네, 여기서 조금 변동성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거 보면 얘네들도 일단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네마이너 엔화 약간 앞뒤로 좀 변동은 있겠지만 일단 우상향하는데 방향은 좀 그쪽으로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4월 달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6월 15일, 16일 있는 FOMC 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이번 FOMC 회의에서 과연 이 테이퍼링 이거에 대해서 불거지게 만들 거냐를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의 이 부양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에 대해서 마지막 데드라인을 7월 7일로 줬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 시장에 대해서 시장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 이게 안 좋으니까 부양책 해야 돼.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덜렁 테이퍼링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봤을 때도 6월 달에는 일단 FOMC는 기존 스탠스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라는 거 좀 저는 그쪽으로 좀 방향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는 2, 4분기이면서 상반기입니다. 결국 상반기 성적표를 일정 부분 기관 외국인들은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마 매매에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봤을 때 일단 6월 달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7월 27일, 28일 그때가 이제 FOMC 회의 있고요. 네. 8월 달에 1년에 한 번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네. 결국 그런 데서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번 4월 FOMC 회의에서는 별다른 힌트가 전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또 잘 나오게 된다면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좀 범주를 벗어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넘어가서요. 추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상방, 하방 변수들을 좀 점검해 볼게요. 네, 일단 상승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월 달, 5월 달 수출이 어때요? 매우 잘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죠. 네. 결국 기저 효과도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아니, 누군가가 사니까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겠죠. 네. 그만큼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주가하고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지 실적 좋고 수주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는 애들 결국엔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뭔가 박스권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2021년 보냈잖아요. 실적 계속해서 좋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요인에 있어서는 글로벌 네.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결국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원달러 환율이 자꾸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지금 1,100원 내가 봤을 때 일정 부분 더 하회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약세 기조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오지만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 더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지금 1.6% 위아래에서 꽉 막아놨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일정 부분 연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상방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하방 요인이라고 하면 결국 6월 달에 연준이 변심해가지고 테이퍼링 이야기할 때 그건 분명히 하방 요인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비중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퍼센트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 요인보단 상방 요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보다는 기대와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꾸 뭔가 다른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하방이 걱정돼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프라
부양책 통과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좀 전에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면 사실상 처음에 통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큼 반기지 못했던 게 이번 부양책의 경우에는 증세가 동반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자 증세 본격화된다, 법인세, 자본이득세 대폭 상향 조정되는 것조차도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변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번에는 이로 인해서 부양책을 환호하기보다는 증세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 분위기 혹시 나오지는 않을까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 이미 반영됐다고 보시는 다 아는 거군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은 줄 수 있지만 네. 그게 하락 쪽으로 가는 요인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거 공부했죠. 테이퍼링하고 전체적인 지수 흐름하고 네. 결국 테이퍼링도 첫 언급했을 때 좀 하락했다 결국 다시 반등 나오고요. 네. 또 시작했을 때도 하락했다가 또 반등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증세 이 이야기도 분명히 기업들한테 안 좋은 건 알지만 그걸 네. 커버할 만큼 시장이 경제가 좋다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네.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저 하방 요인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기업들의 실적을 상방 요인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 7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최근에 보면 지난달 중순이네요, 이제. 지난달 중순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리포트,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던 근거가 2분기 실적이 조금 꺾일 거다라면서 비메모리와 IM 쪽의 어떤 실적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본 쪽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시장을 또 뒤흔들진 않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의 못된 짓이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나왔고 LG화학 매도 리포트, 삼성 SDI 매도 리포트. 결국 얘네들이 국내에서도, 공매도를 네네. 치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중국의 CATL 같은 경우 주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하고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 얘네들의 이 실적을 봤을 때 뭐가 문제냐 이거죠. 결국은 이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공매도 분위기 잡아놓고 치기 위해서 이러한 레포트를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봤을 때 2분기, 3분기 실적 계속해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레포트에 연연해 가지고 종목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주식이라는 건 항상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 한번 여러분들도 맞나 안 맞나 향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2분기에 만약 흔들리더라도 3분기, 4분기에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은 주목할 거다. 삼성전자 실적도 변수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전문가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상방 요인이 풍성하고 하방은 만약 FOMC 쪽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큰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3,300선에 대해서 이제 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 좀 전략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6월에는 어떻게 전략 짜는 게 맞을까요? 지금 사실 5월에 이미 전약 후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을 이용해서 5월 말부터 조금 포지션 변화를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6월에는 어떻게 비중 확대 포지션 갖고 계세요? 네, 공격적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 일단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 대금이 20조에서 25조에서 왔다 갔다 해요. 확 줄었죠, 이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누가 움직여요? 건설하고 기계 장비하고 두산 관련된 얘네들이 움직여줘요. 예. 그럼 얘네가 내일 연속적으로 아니야. 그럼 내일은 또 그냥 어찌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 뭐 이런 애들이 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네. 어느 쪽으로 한번 싹 몰려버리면 거기서 수급 올리면서 일단 시장도 지켜주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중심을 잡아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조금 이전에는 뭐 일주일 만에 걔가 수익을 줬다면 지금은 2주, 3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순환하면서 가는데 이 순서가 나한테 안 오니까. 근데 오긴 와요. 네. 오긴 와. 그래서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매우 내가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 종목이 안 움직여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걔가 올라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고 어느 정도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 괜찮아. 그럼 보유하세요. 그럼 갑니다. 최근에 잘 보시면 뭐 하이트질러 아니면 이노션 이런 종목들 봐봐요. 막 4월달, 5월달 그냥 횡보하거나 질질질 됐어. 근데 지금 다 신고가 치고 가고 있어요.
결국 그 왜 그러느냐? 예. 결국 이 시장은 돌고 돌면서 지금 주가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내가 지금 소외됐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5G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5G 같은 경우도 결국 6G, 7G가 하려면 5G가 정착돼야 되는데 5G 일단 투자금이 많다 보니까 얘가 못 가고 있는데 결국 얘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건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5G에 대해서 기대감 가지시면 되고 2차 전지 지금 기업들 엄청나게 그 뭐랄까 증설을 하고 있어요. 증설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건 얘네들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네. 아마 2023년도인가 4년도까지 어지간한 기업들 2배, 3배 증설 계획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5G 이들 지금 조정은 좀 기다리자. 기다리게 되면 수익 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변동성 큰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기 차례가 있을 뿐 이렇게 짧은 호흡에서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근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3,100선에서는 비중 확대, 고점은 3,300까지 이렇게 가져가 보자. 시야를 넓혀서 6월은 자신감 가져보는 한 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네, 어제 주인공은 조선주가 아니었을까요? 조선주의 수주 러쉬 신고가 돌파로 이어질까? 경제 정상화의 그림 중 하나가 이 물류입니다. HMM이 끌고 가는 선사 중심, 이제는 발주로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수주에 대한 이런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조선주의 향방에도 눈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보죠. 먼저 조선주의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살짝 쉬곤 있습니다. 어제 거래 실리면서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보니까 딱 11일에 지난달 11일에 고점을 형성하고 살짝 꺾였었더라고요. 최근의 흐름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어제 상승이 일단 주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반전을 좀 주고 있어요. 큰 의미가 있나요? 네네. 근데 일단 뭐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뭐 한국조선해양 아니면은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3대 빅3를 보고 있는데 네. 이들 이 차트 흐름만 봤을 때는 뭐 그런 대로 아직은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요. 먼저 하나하나 좀 보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요게 스타캐스틱이 딱 골드 나면서 이 양봉 나오는 날 어찌 보면 이 음봉 자리부터 매수 사인이 나왔어요. 매수 사인이 나왔고 일단 추세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얘가 아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러면 결국 얘가 어제 고점 못 치고 음봉 나온다는 건 2, 3일 안에 얘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마 다시 한번 좀 조정 나오겠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구름대가 양의 구름대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아요. 쉽게 죽지는 않지만 이날의 저점 결국 14만 500원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도 네. 보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어때요?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어요.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결국 우리 개인들이 자꾸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은 거기다 그냥 팔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여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자리는 뭐 신규 매수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14만 500원 이 가격대를 조금 위험관리 가격으로 놓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삼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어제 윗꼬리 크게 달고 일단 오늘 또 이제 아래 꼬리를 또 크게 달아버렸네요. 네. 일단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매수 사인 나왔고 일단 추세는 살아있어라고 지금 얘는 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 근데 이 일목균형표가 음의 구름대라는 건 얘가 치고 올라갈 때는 또 버겁다라는 거죠. 여기서 엄청나게 개파락한 이 부분 때문이라도 얘는 아마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단 수급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결국 개인 중심으로 사고 외국인이 외국인이 많이 파는데요? 주도적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개파락한 이후에 어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봤다가 요거 끌어올라가면서 좀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면 또 차트로 놓고 보면 아직은 조금 확인해야 될 시그널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좀 우리를
환호하게 만들었던 수주 내용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연간 목표에 있어서 꽤 많은 달성이 지금 이루어진 구간이라고 들었어요. 아직 네. 5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3사의 수주 현황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어차피 또 주가가 고점에 있다 보니까요. 네.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수주 현황 보면 우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선박 12척, 한 1조 3천억 정도 이 수주를 했어요. 올해 122척에 109억 달러니까 연간 목표의 한 72%를 지금 달성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6척에 91%를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선 4척 해가지고 5천억 정도 수주했고 올해만 49척 59억 달러 수주 연간 65%를 지금 네. 달성하고 있습니다. 1월 누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2년 60억 달러 수주 이후 최대 실적을 지금 삼성중공업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6척 29억 달러 수주했습니다. 연간으로는 한 35.6% 달성. 근데 얘네 같은 경우 기대감이 있는 게 이제 하반기에 예. 이제 카타르 쪽에서의 이제 LNG선. LNG선 발수주. 네. 요게 한번 크게 나와버리면은 이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잘못되면 개파락이죠. 그렇군요. 예. 변수는 있다. 대우조선해양 연간 목표 아직은 50%까지는 달성이 안 됐습니다. 조선사 별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요즘 이야기가 뭐 업황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이 슈퍼 사이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업 호황 사이클이 앞으로 10년 더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업황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각각 섹터별로 보는 지표들이 좀 있잖아요.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조선가 지수를 봐야 되는 건지 이런 힌트도 좀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조선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팔릴 거야.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생산량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났잖아요. 이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유가가 내가 너 기름 줄게 돈까지 얹어줘서 마이너스 유가가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뭐 67달러까지 다시 올라간 이러한 부분 봤을 때 결국 시장에 대한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선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물동량이 늘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주도 늘어나고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너도 나도 주문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성과도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저가로 이 배를 우리가 이제 수주해 왔다면 지금은 제값 받으면서 수주해 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클락슨 리서치 같은 경우 5월까지 선박 발주를 보면 1,795만 톤이지. 또 그러니까 표준선 환산 톤수로 거의 지난해 83%까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아까 제가 시장하고도 거의 연장선상인데 결국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우리 개인들도 보복 소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 소비에 의해서 기업들은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물동량도 늘어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배를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업 업황이 10년 더 간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에는 너무 자극적으로 받지 말자고요. 꼭 너무 장밋빛 전망인가요? 고점에 꼭 이런 게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봐봐요. 1월 달에 뭐라 했어요? 빅사이클 얘기하면서 그러면 빅사이클이 지금 5개월째 안 갔잖아요. 분명히 항상 보시면은 이 조선주 같은 경우도 2011년도를 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조선주들이 2011년도에 올라가 놓고 그냥 데미지를 맞았거든요. 이 보면은 이 당시에 2011년. 고점 만들어 놓고 여기도 있죠. 지금 차트가 한국조선해양인가요? 대우조선, 한국조선으로 한번 볼게요. 사실 예. 3사가 다 그랬네요. 2011년 고점이. 여기 고점 만들어 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2014년.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가 지금의 이 자리가 과거 봤을 땐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환경인 건 맞지만 과연 여기까지 더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목표가를 잡을 때는 얘를 네. 4등분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 고점에서부터 최근 저점까지 이렇게 딱 놔버리면 기본적인 목표가 잡을 때 쉬운 게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17만 원까지는 일단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이전 고점 있죠.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더 간다라고 보고요. 네. 얘가 진짜 백이 한 번 더 이 시장이 얘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마 시장이 좀 엄청나게 더 뭐랄까 거래대금도 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랬을 네. 때는 이 28만 원까지는 보이지만 뭐 여기는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17만 3천 원까지는 조금 더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또 추가적으로 힌트가 나왔는데 그럼 전문가님 사실 조선업을 볼 때 이런 뉴스 보도 믿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주 소식 나올 때 좀 체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던 것처럼 HMM 주가 볼 때 SCFI 인덱스를 많이 좀 참고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중요하게 보시는 소식은 좀 중심이 될 만한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런 그 물동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그 뭐 상하이 지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좋은 뉴스는 꼭 고점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진짜 아직도 살아있어요. 얘 목표가가 어디까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가고는 있는데 일단 뭐 MACD 같은 경우는 얘 한번 데드가 나오면서 한번 꺾일 수 있어라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SI도 지금 보시면은 이 다이버전스가 역다이버전스 나서 주가 올라갔죠. 근데 오히려 RSI가 지금 꺾였다라는 건 지금의 고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HMM의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튼 이들 조선이라는 그 해운 저는 이 반도체하고 좀 상관관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수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세게 가게 되면 저는 조선하고 해운주들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거 좀 네, 네. 역학관계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들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장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네네네네. 업황보다. 네네. 워낙 또 주가가 선반영을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을 좀 점검해 주세요. 지금 연간 실적 대비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그 자리에 대한 힌트가 될 것 같아서요. 네네네네.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가 일단 전년 대비 그래도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이 컨센서스 찍어보면 예.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일단 매출 같은 경우 1.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 조선해양 보고 있고요. 일단 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 300% 이상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조선주들은 그닥 안 좋아요. 먼저 대우조선 볼게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매출액 일단 줄게 나타나죠. 줄게 나타나요. 마이너스 16%. 그다음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올해 오히려 적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좀 데미지가 큰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죠? 거의 대동소이한데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 좀 결국 결부시켜 보면 주가가 얘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좀 물음표가. 퀘스천을 네. 달아야 된다. 지금 뉴스는 굉장히 좋게 나오지만 네. 결국 증권사에서 회사에 대한 컨센서스를 한번 봤더니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어찌 보면 조금 오버슈팅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 부분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고 그다음에 조선해운은 일단 반도체하고 좀 역학관계로 보자. 삼성전자랑 같이 워낙 보자. 수급이 안 좋으니까 네. 이 반도체 움직임 얘네들이 일정 부분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크레인 머핀님께서 채팅창에 조선주 더 갈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사실 답이 나오네요. 다소 좀 보수적인 흐름 주셨습니다. 3사에 대한 그럼 전략으로 좀 압축해 주세요. 토픽도 없으신 거예요,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닥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냥 어느 정도 상단이 있는데 그냥 그거 조금 더 먹으려다가 이 익절이라든가 손절 잘못해버리면 조금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지금 고점이 앞에 다다른 종목을 더 가겠다라고 매수하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마무리 지을게요. 머핀님 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같이 나온 만큼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하나 더 안내사항 있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오늘 저녁 6시에 또 공개방송을 통해서 강의 진행하신다고요? 네, 제 6월 증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시장 방향이 어떻게 갈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저녁 6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00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근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 조금 더 보충된 6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핵심 전략들이 쏟아집니다. 6월 증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오후 6시 놓치지 마시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시간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가세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 전문가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진정된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은 클로징벨에서 챙겨가세요.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